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1월 30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정말로 보기 드문 급락이 나왔고 지금 코스피는 무려 2.4%의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종가가 2839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참 정말 요즘에 주식 투자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고 시장 흐름이 왜 이런지 원망스러운 하루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급락이 나왔었고 또 11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일단은 12월 달이 마무리가 되었던 만큼 12월 달에 이런 부정적인 기운을 다 털어내고 여러분들이 보유한 모든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는 2.4%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하게 하락한 것 같아요. 2.7%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오늘은 965포인트에 마감이 되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종목들을 살펴보면 자,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백신을 만드는 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1%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금리 인상이 미뤄질 수 있다, 간밤에 있었던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보다 크게 급락이 나왔던 것 같고요. 또 대표적인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모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그래도 2차전지 소재기업인 에코프로비엠하고 또 첨보, 그래도 소재기업들은 양호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외의 종목들 모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코스피. 자, 오늘 코스피는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은 그렇게 크게 매도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 반대로 어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었던 기관 쪽에서 다시 금융투자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조금 매도폭이 커졌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반대로 기관에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순매도를 보여주었지만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개인들의 투자심리 위축, 이 부분도 지금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시장이 급락이 나오다 보면 환율은 또 반대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20년간의 차트 흐름을 보여드렸을 때도 주가하고 환율은 굉장히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지수가 크게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특이한 시장의 흐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당일 추이를 살펴보면 일단 코스피는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계속 매도세를 보여주었다면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계속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오후 2시로 하여금 계속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반대로 2시가 되었을 때는 시장에 급락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급락한 종목들 가운데서 개인들의 투매도 나왔을 것이고 또 업종마다 하락률의 차이가 있겠지만 하락폭이 컸던 업종들 내에서는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 매매 규모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 부분을 기사를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에서 반대 매매가 나왔을 때 그때는 저점이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만큼 지금 수급이 그렇게 왜곡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수가 크게 밀렸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동조화돼서 같이 매도할 필요는 없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는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어제하고 비슷한 물량의 순매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살펴보면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반대로 크게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기금도 강하게 매수를 보여주었죠. 자,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많이 빠지긴 했었는데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난주에 강하게 매수했던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 빠져나간 물량 극히 일부라고 보여지는 만큼 저는 시장이 빠르게 돌아섰을 때는 분명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11월 3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크래프톤, ST바이오센서, 에코프로비엠,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
기관은 SK하이닉스, SK텔레콤, LG이노텍, 포스코케미칼, 위메이드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셨듯이 어제 S&P 500은 1.3%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 무려 2% 가까운 1.9%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0.7%의 상승이 나오면서 적어도 오늘만큼은 반등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보합에서 마무리되었어도 기분이 나빴을 텐데 오히려 굉장히 낙폭을 키웠었고 미국 주식으로 옮겨 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만들게 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보시면 어제 무려 4%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서 국내 업종의 4분의 1 이상이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만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의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흐름은 정말 아쉬웠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쉬움을 넘어서 굉장히 허탈하고 답답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크게 상승했던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의 패닉 대상이 아니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여행 제한이라든지 경제 봉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런 발표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연준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늦출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역설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뜩이나 국내 시장이 굉장히 부진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 2시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시장도 나스닥 선물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특히 오후장이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이게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자, 일본 니케이 흐름을 보시면 정확하게 2시죠.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하락은 나오지 않았었는데 정말 시장이 강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 1.6%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만. 자, 대만은 오늘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1시를 기점으로 해서 또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 자, 중국도 마찬가지로 1시를 조금 넘은 시점부터 이렇게 시장이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만하고 중국은 1시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시간에서 1시간씩 더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지금 모든 시장이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급락이 나오고 있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신종 변이 발생에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장 들어서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씩 치고 올라왔었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이 시장의 투시 마카로 이어졌고 전체적으로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하고 아시아 시장 그리고 국내 코스피 코스닥까지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미국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로 출발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종료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생각지도 못한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올 초처럼 시장이 조금 안정화를 찾을 때까지 저는 관망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시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보면서 지금은 철저하게 몸을 사려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을 추스리는 것이 오늘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은 업종보다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멘탈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손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내 심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걸 정리하고 그리고 끝내고 싶은 그런 심정이 먼저 앞서게 될 거예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 손실이 확정이 될 것이고 또 시장이 다시 돌아섰을 때는 손실을 줄이기도 힘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제가 업종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 손실을 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서 오늘 매도하는 단기 투자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손실 종목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주식 투자자들 그런 분들도 충분히 손실이 발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또 이 상황을 풀어나갈 것인지 그 대응 전략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 그래왔듯이 급락장은 언제나 발생이 될 수 있는 시장이고 지금이 아니라 연말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단언컨대 이보다 더 큰 급락장도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발생될 수 있는 것이 급락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락장이 발생이 되었다고 해서 절대 멘탈이 나갈 필요는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지금 이 시련을 겪고 있다. 먼저 그 점을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급락장이 발생이 되면 개인만 손실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관, 외국인 모두 손실이 발생이 될 것이고 그 뒤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빠르게 반등은 나오지 않을 테지만 내가 보유한 종목이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같은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항상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이 멘탈이 무너졌을 때는 주식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힘든 구간에 있다. 그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가올 12월 달에는 보다 나은 시장을 기대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